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라이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QLED TV, 이 삼성에서 선전하고 있는 QLED TV입니다.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역사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QLED. 이 QLED가 뭘까요? Q. 결과적으로 이건 LCD TV죠. LCD입니다. LCD TV고요. 자, LED는 뭘까요? 백라이트가 LED라는 얘기입니다. 백라이트에 LED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Q는 뭘까요? Q는 퀀텀 닷입니다. 양자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퀀텀 닷. QD. 약자로 Q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닷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면 LCD TV의 색상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 퀀텀 닷을 사용하는 백라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라이트는 파란색만 있습니다. 전체가 파란색이죠. 자, 이러한 파란색을 백색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앞에 이 QDEF, QD가 퀀텀 닷입니다. 퀀텀 닷. EF, Enhancement Film, QDEF를 앞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QD는 여기에 이제 퀀텀 닷이 발려져 있는데, 퀀텀 닷 중에 이 파란색을 받아서 빨간색을 내는 QD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을 받아서 녹색을 내는 QD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과하는 파란색도 있죠. 그래서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합치면 흰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흰색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퀀텀 닷이 색순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QDEF, 뒤에는 이제 백라이트가 있죠. 백라이트에서 나온 파란색이 QDEF를 거치면 흰색이 되고, 패널로 들어가서 이미지가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QD를 통해서 나오는 빛은 이 반치폭이 좁다고 하죠. 이 색깔의 스펙트럼이 아주 샤프합니다. 그래서 이 QD 시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파란색, 요건 녹색, 요건 빨간색, 색상 간의 구분이 명확하죠. 자, 일반적인 LED BLU는 파란색 부분하고 이 녹색하고 빨간색 부분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두 개가 잘 구분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색순도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 나빠진다기보다도 QD를 사용한 것보다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LED를 사용하면 화이트 LED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QD를 사용하게 되면 블루,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각각 이렇게 분리가 잘 된 그런 색상 픽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색깔을 선명하게 하는, 색을 좋게 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퀀텀 닷을 사용하는 LCD, 퀀텀 닷을 사용한 LED 백라이트 유닛을 사용하는 LCD, QLE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LED. 그래서 QLED를 사용하게 되면, 퀀텀 닷 LED를 사용하면 화이트 LED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색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이트 LED는 블루 LED에 옐로우 포스포, 노란색이죠. 노란색 포스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이 들어가서 여기서 일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파란색 일부는 그냥 통과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화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LED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것이 LCD 액정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자, 컬러 필터에 블루 컬러 필터, 그 다음에 그린 컬러 필터, 그 다음에 녹색의 컬러 필터가 있죠. 그래서 자, 파란색이 들어와서
녹색이나 빨간색 영역에서 다 차단이 되겠죠. 파란색에서만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블루 픽이 얻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샤프한 폭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색깔을 좋게 만들어서 색순도를 좋게 하는 거죠. 자, 녹색. 자, 녹색도 조금 더 좁아집니다. 좁아지고요. 자, 빨간색도 훨씬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색순도를 향상시키게 되는데 일반적인 CCFL보다는 색순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건 LED가 이렇게 훨씬 샤프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제연율을 이야기할 때는 NTSC 규격에서 정해놓은 색자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 브라운관을 사용할 때 정해놓은 색깔의 규격이 있죠. NTSC 색영역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녹색 쪽, 파란색 쪽, 녹색 쪽에 있어서 이렇게 세 빛을 가지고 색깔을 만들면 이 삼각형 안에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디스플레이가 여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색제인율이 100%라고 하는 겁니다. 색제인율 100%. 근데 초기에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LCD는 색제인율이 낮았습니다. 한 50%. 면적, 삼각형의 면적이 더 작아지는 거죠. 요즘은 색제인율이 요거보다 큰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색제인율이 100%를 넘어가는 것이죠. 10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TV로 오면서는 색깔을 제대로 구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색제인율이 더욱더 중요해지죠. 모니터는 뭐 TV보다는 색깔의 중요성이 떨어지겠지만 요즘은 모니터로 여러 가지 화면도 보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의 색순도도 색제연율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색제연율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D BLU, 화이트 BLU를 쓰는 것보다도 여기에다가 퀀텀 닷을 사용하게 되면 색제연율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퀀텀 닷은 사이즈가 이 퀀텀 효과를 낼 만큼 작은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아주 작아지게 되면 이 사이즈에 의한 양자 효과, 양자 역학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이것이 색순도를 좋게 하는데 기하게 될 텐데, 이 퀀텀 닷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이 사이즈에 의한 양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이 밴드 구조, 자, 컨덕션 밴드가 있고, 이렇게 밸런스가 밴드가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의 간격이 변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이 바깥쪽은 대기 상태겠죠. 혹은 진공주의나 백큐ම්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요 재료 안쪽은 전자가 보다 낮은 에너지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크다면, 자, 여기가 EC, 여기가 EB 이렇게 됐을 텐데, 사이즈가 작아져서 퀀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보다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로 스테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사이즈를 더 줄이면 이 간격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퀀텀 닷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간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면 빛에 의해서 전자가 위로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되고, 이 전자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서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빛이 나오는 것인데, 자, 빛의 에너지, 포톤 에너지는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진동수가 큰, 즉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빛을 흡수해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파란색 빛이 나오게 되고요.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면 빨간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퀀텀 닷 레디우스 직경. 자, 나노미터다. 여기가 1나노 10옹스롱이죠. 자, 여기는 100옹스롱. 그 다음에 여기는 1옹스롱. 그래서 이 퀀텀 닷의 직경이 반경이 줄어들수록 이 엑시톤 트랜지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흡수가 돼서 전자가 올라가고 이렇게 홀이 생성이 될 텐데,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페어를 이루게 되면 이걸 우리가 엑시톤이라고 합니다. 자, 액션이 되면서 약간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긴 한데, 그리고 이것이 일렉트론을 리콤비네이션 하면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이 트랜지션 에너지가 커져서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퀀텀 닷의 사이즈가 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이트 LED를 사용한 화이트 LED 백을 사용한 경우에 스펙트럼이죠. 파란색, 녹색, 빨간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QD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더 샤프한 빛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색순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QD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색상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방송 표준을 정하는 단체에서 계속 이 색순도는 더욱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2020 혹은 REC2020이라고 불리우는 이 색제연율 표준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선으로 된 이 삼각형의 범위가 BT2020 규격 색재현 영역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4K란 건 스캔 라인이 4000개 가량 있는 것이죠. 4K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의 규격으로 BT2020 근구안이 있는데, 해상도라거나 프레임 레이트나 색상 등 다양한 규격을 정해놨는데, 색상도 이 정도의 색전율을 가질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 데피니션의 경우 여기 보면 RBT709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작죠. 자, 이때는 HD일 때 요구된 색재현 영역입니다. 자, 앞으로는 더욱 넓은 색재현율을 요구하고 있어서 QD를 꼭 사용해야만 QD를 사용해야 이러한 넓은 색재현율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QD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색재현율을 높게 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BT2020 규격을 만족시키려면 QD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지금 이제 OLED하고 LCD를 비교했을 때 OLED는 색상이 훨씬 LCD보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LCD도 CCFL에서 LED를 사용하게 되면서 색재현력이 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QD를 사용하면서 역시 색전율이 좀 더 향상이 됐습니다. 이 OLED를 사용하는, 지금 이제 LCD가 점점 OLED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OLED의 경우에는, OLED는 발광 재료가 있는데 각각 RGB 각각의 발광 재료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RGB의 발광 스펙트럼이 비교적 샤프하기 때문에, 자, 블루, 자, 여기 녹색, 점수로 되어 있는 게 OLED의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비교적 샤프한 이러한 그 화이트 LED보다는 구분되는 스펙트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재현율이 좀 좋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QD를 사용하게 되면 이 OLED보다도 반치폭이 좁아서, 자, 이렇게 좁아서 색재현율을 올리기가 쉽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건 이 전류를 흘려서, QD의 전류를 흘려서 직접 빛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구조에서의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OLED의 경우에는 EML이 에미션 레이어죠. 빛을 방출하는 층입니다. 여기에 유기재료가 사용이 되는데, 유기재료.
자, 유기재료를 사용할 때 스펙트럼이죠. 그게 점선으로 블루, 그 다음에 가운데 녹색, 빨간색 이렇게 점선으로 스펙트럼이 표시되어 있죠. 자, 이러한 오게닉 재료를 퀀텀 닷 재료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에 동그랗게 되는 게 유기 재료의 발광청 대신에 퀀텀 닷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 퀀텀 닷이 발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OLED보다도 훨씬 샤프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자, 높은 색재 연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BT2020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의 OLED 대신에 유기 재료의 발광청 대신에 발광층에 퀀텀 닷을 사용한 디스플레이를 BOE가 2017년에 전시회에 전시를 했습니다. 요거 5인치, 요거 14인치. 그렇지만 이 QD에 직접 전류를 흘리는 경우에는 수명이 짧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명이 짧아서 자, 요것이 상용화 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OLED TV는 화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빛을 백색광을 사용하고 있고 칼라 필터를 통과시켜서 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의 화이트 빛을 조절하죠. 화이트 빛. 실제로 이 화이트 빛은 구조를 살펴보면 블루가 발광층입니다. 네, 파란색이 나오는 것이죠. 블루가 OLED 블루가 있고, 자, 그것이 옐로우 포스포에서 노란색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흡수가 돼서 여기 노란색이 나가고 일부 파란색이 그냥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백색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컬러 필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화소의 밝기는 요 각각의 화소의 블루 밝기를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OLED TV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LG가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LG의 OLED TV입니다. 삼성은 현재는 OLED TV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LG의 OLED TV는 자, 이렇게 RGB 컬러 필터를 사용한 RGB 화소가 있고 추가적으로 화이트 화소가 있습니다. 화이트 화소. 그래서 하얀색이 그냥 통과하는 RGBW 화소인데 이렇게 하면 휘도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삼성은 제품화를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블루 OLED를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블루레이어. 자, 여기도 블루. 여기는 옐로우 포스포가 없습니다. 블루가 있는 것이죠. 자, 앞서 이 OLED TV에는 보면 블루의 앞에 옐로우 포스포가 옐로우가 있어서 노란색을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죠. 여기는 블루층이 2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개 휘도를 올리고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블루를 2층을 둔 경우입니다. 자, 여기도 블루층을 2층을 뒀죠. 이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층을 둬서 휘도를 올리면서 수명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파란색이 QD에 흡수가 돼서 여기 QD층이 있죠. QD에 흡수가 돼서 여기는 빨간색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녹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파란색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QD에서 파란색이 흡수돼서 QD에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변환이 되지만 일부 파란색이 셉니다. 그래서 컬러 필터를 두어서 파란색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받아서 녹색을 낼 텐데 이 QD에서 녹색이 나오는데 파란색이 새기 때문에 컬러 필터를 두어서 파란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OLED TV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퀀텀 닷을 사용하는 OLED TV입니다. 그래서 이 퀀텀 닷이 나오는 스펙트럼이 샤프하기 때문에 색순도가 좋을 것이다. 이런 거죠. 디스플레이 외에 QNED라는 것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퀀텀 닷 나노 LED의 약자죠. 퀀텀 닷 나노 LED.
그래서 이게 앞에서는 이 블루를 OLED 유리 발광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LED로 대체하는 겁니다. LED로 대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똑같죠. 자, 이 블루 OLED 대신에 블루 LED를 사용하는데 이 블루 LED가 매우 작은 크기의 로드 모양의 나노로드 사이즈의 나노로드의 LED입니다. 자, 그래서 LED가 매우 작고 막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ED를 나노 LED를 이렇게 배열을 시켜서 전압을 갈수록 전극을 위치시키고 이 LED를 잘 배열하면 여기서 빛을 낼 수 있다. 이것이 기술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LED, 자, 갈륨 나이트로드를 사용해서 PN 접합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발광청, 발광다이od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패터닝 해냅니다. 자,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로드 타입으로 잘라내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떼내는 것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로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광 접합, PN 접합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나노 LED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 나노 LED를 배열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배열을 시키는 방법은 나노 LED를 뿌려놓고 전압을 가하면 이렇게 전압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가하게 되고 혹은 교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자, LED가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배열을 해서 이렇게 전극에 나란히 정렬시키고 전압을 가해서 빛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톤에 나노 LED를 혼합하고 전극 위에 떨어뜨리고 자, 전압 100V, 주파수 950kHz 1분 정도 인가해서 LED를 정렬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LED를 배열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실시해가 있죠. 이렇게 전극 사이에 요것들이 LED입니다. LED가 배열되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보면 두 전극 사이 이렇게 LED가 배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양쪽에 전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전극 사이 LED가 배열되고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흘리면 자, 이렇게 빛이 방출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백라이트에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도광판입니다. 도광판. 그래서 이게 빛이 들어와서 도광판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이런데 백라이트에 사용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더 휘도가 높네요. 그래서 전극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나노 LED가 있어서 자, 여기 전압을 가해서 빛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노 LED를 활용하는 TV 또 삼성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